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 탈모 진실 혹은 거짓.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게 과연 진짜 탈모를 만들까? 아니면 상관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로 탈모 치료할 수 있다. 맥주 효모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맥주 자체로 치료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맥주가 발효된 성분이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탈모 치료한다고 핑계로 맥주를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맥주 자체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맥주 효모가 이제 탈모 치료에 쓰이게 된 거는 이제 1960년도에 독일의 맥주 공장 직원들이 이상하게 머리카락들이 질이 좋고 결이 좋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맥주 효모가 이분들이 맥주 효모를 드시고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모바일 영양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는 한 50% 정도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발 구성 성분에 중요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아연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미네랄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아시는 뭐 비오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비타민 B군에 들어가는 약이고 모발의 생성하고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건 치료제는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니고 영양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좀 예방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 맥주 효모 모바일 영양제를 드시라고 하지만 탈모가 이미 발생해서 탈모가 진행 중인데 탈모 약은 안 하시고 이 맥주 효모만 하시는 거는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발에 좋은 영양을 제공해 준다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 탈모 질환이 모발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기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탈모는 영양 부족이라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는 맥주 효모가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기는 유전성 탈모에서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주 효모 영양제는 탈모가 있는 분들 챙겨 드시면 좋지만 예방이나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치료제는 아니니까 탈모가 이미 생겨서 진행 중인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모 치료 콩 먹으면 좋지 않나요? 예, 많이 물어보세요. 콩 좋은 성분이고 건강식이죠. 그래서 탈모인 분들이 검은 콩 서리태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검은 콩 어떠냐. 일단 검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머리카락이 검다 보니까 검은 음식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좋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콩은 도움이 좀 됩니다. 콩은 머리카락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약간 여성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남성에 있어서 남성 탈모, 유전성 탈모는 여성 호르몬이 좀 이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니까 탈모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역할을 좀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진짜 하루에 정말 트럭 한 대 실려 있는 양을 먹어야 탈모 치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로 치료를 하려면 그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근데 역시 약간의 어떤 건강식품, 영양제 정도 느낌으로 같이 챙겨 드시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역시 이걸로 탈모 치료를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 드실 때 같이 챙겨서 우리 콩 드시는 거는 좋은 일이겠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좀 약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 보충제 운동할 때 드시는 보충제 있죠? 프로틴 파우더 같은 게 이제 탈모에 영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틴 파우더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들어있는 그 웨이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과 글루타민, 뭐 아르기닌, 오르소닌, DHEA 뭐 이런 성분들이 탈모를 일으킨다는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험으로서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그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을 그 높여준다는 어떤
그 캐스케이드라고 할까 그 흐름이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 가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성분들이 DHT만 늘리는 게 아니라 또 탈모를 억제하는 다른 성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탈모를 일으킨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은, 그러니까 DHT라는 성분을 높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드셔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직업적으로 꼭 그걸 드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면서 탈모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가능하면은 논란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굳이 안 드셔도 되면 그건 피하시는 게 좋다. 탈모가 애매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요. 근데 탈모 약을 드시면 DHT의 양을 압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일단 한 70%에서 90%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가 지금 이 프로테인 파우더가 조금 DHT를 올릴까 말까 논란이 있는 거지 올린다고 아직 확실시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고 이건 유전성 탈모에 준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다른 탈모는 상관없어요. 휴지기 탈모라든가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관계없이 드셔도 되고 유전성 탈모가 있는 남성분들은 특히 주의하시는 거고 여성에서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여성분들도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청 단백질 보충제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근육량을 아주 많이 키우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테스토스테론이 DHT, 탈모 유발 물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유전성 탈모가 있는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역시 근육량을 너무 키우지는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당 음료, 우리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죠. 그게 탈모를 유발한다? 라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 연구에서는 탈모가 있는 사람한테 한 일주일 동안 이 설탕 음료를 얼마나 먹었는지 물어봤는데 탈모 있는 사람이 4.2리터 정도를 먹었고요. 탈모가 없는 사람들은 2.5리터 정도를 마셨어요. 그래서 탈모인이 설탕 음료를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추정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뇨라든가 이런 대사성 질환이 탈모를 유발한다는 연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 음료가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기보다는 설탕 음료를 많이 드셔서 생기는 어떤 우리 몸에 문제를 만든 그것이 간접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콜라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제 아내가 이 연구를 보고 머리가 요새 많이 빠지니까 당신도 설탕 음료를 좀 줄여라 라고 해서 저도 지금 콜라를 금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몸에 좋지 않을 테니까 좀 피하자. 가급적이면은 설탕 음료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탈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보고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사성 질환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서 탈모 증상을 보일 위험성이 약 한 2배 정도 된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역시 탈모를 좀 더 걱정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탈모가 있는 분들도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만한 거죠. 비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는데 이 비만이 되면은 그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탈모가 없는 사람에서는 대사증후군이 한 9.4% 정도였는데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은 22.4%였어요. 그러니까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에서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죠. 반대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이 또 역시 유전성 탈모가 생길 확률도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쪽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쪽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모인 사람이 77% 정도 지방간이 있었는데 탈모가 없는 분에서는 58%가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없으신 분들은 탈모가 생기면 이게 내 몸에 어떤 경고를 보내는 걸 수 있거든요. 모발은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생산에 문제가 바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건강을 반영하는 어떤 척도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신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탈모도 탈모지만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특히 고혈압,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탈모가 없으실 때 내가 탈모가 잘 생길 수 있겠구나, 좀 더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 탈모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 제대로 치료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탈모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